우리 알파벳 E 오늘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서술형이랑 1등급 좀 해서 올리고요. 또 남은 시간에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죠. 거기에 올리면 명지 고2 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쉬운 문제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123번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123번 보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점 P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얘의 운동 방향이 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를 관찰해야 돼? 속도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자, 그러면 P를 일단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올 거니 내가 그걸 V에 PT라고 조금 적을게요. VPT는 3T제곱 마이너스 12죠. 그럼 얘는 0이라고 하면 그니 T는 뿔마 2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에서는 T가 음수인 걸 취급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그냥 T를 마이너스 2라고 잘 뽑아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가속도 두 개를 더한 것이니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거고요. 그걸 A의 PT라고 할게. 그게 6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의 QT도 구하겠습니다. Q의 가속도를 구하면 얘를 두 번 미분하겠다는 거니까 한 번 미분하고 또 두 번 미분하면 얼마니? 18T가 나오겠네요. 맞죠? 네, 18T가 나옵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미안합니다. 자, T2를 여기 넣으면 12, 여기 넣으면 36, 그래서 둘이 더하면 48로 정답을 그냥 내고 갑시다. 괜찮으시죠? 자, 125번 봅시다.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실력에 따라 계산이 천차만별로 복잡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쌤이랑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지금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상황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물론 사선공식을 써도 돼요. 이거 좌표를 구해서. 그럼 나는 사선공식 맞죠? 네, 사선공식. 신발권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될 거니 높이를 먼저 잡고 갈게요. 높이를 h라고 하면 요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면 k의 x-4입니다. 요 직선이 k의 x-4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y는 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시면 kx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k가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넣는다는 건 0을 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에 k제곱 더하기 1 분에다가 절대값 00 마이너스 4k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k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 누가 봐도 k는 음수입니다. 괜찮나요? k는 음수인 것 같아.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괜찮나요? k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4k라고 하면 k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이미 양수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여기 마이너스 4k라고 적어주시면 이거 자체로가 높이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는 밑변이 필요해. 밑변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 선생님, 그럼 밑변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얘만 똑 떼내볼게. 요 직선만 내가 똑 떼내볼게요. 여기 이렇게 똑 떼내면 여기가 지금 P, 그 다음에 여기가 Q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PQ의 길이를 결국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하면 나올 건데, 나는 그런 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로우 레벨에 대한 계산들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나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돌려서 한번 해보자. 얘의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작도를 해주면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가 아니고 K예요. K. 그러면 비율상 1대
K 맞죠? 비율은이니까 동그라미. 그러면은 비율상 루트의 K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나는 밑변을 지금 뭐로 쓰겠다는 거냐면 Q의 X좌표와 P의 X좌표를 빼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겠다고?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배를 해주면 이거 자체로 그냥 밑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QX 빼기 PX X좌표의 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요런 거 하나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가 있어요. 여기 이제 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안 듣는 학생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내가 좀 지르고 갈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근데 내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럼 이때 두근의 차 절대값을 씌웁니다. 두근의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에 D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이건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 얘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외우기 편리하게 내가 D라고 이름을 붙인 거일 뿐 절대로 짝수 판별식은 쓰시면 안 돼요. 짝수 판별식이 아니야. 짝수 판별식이 아니야. 짝수 판별식이 아니라고 지금 3번 정도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것만 이용해서 한번 갈 거예요. 여기가 지금 4야. 괜찮니? 그럼 3차 함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4를 여러분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k는 x에 x-4가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0이 나오니까 여기서 두근의 차를 내가 한번 말아버리면 절대값 a 생략 1이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요? 루트 d니까 루트 짝수 안 돼. 16.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k가 되시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넓이를 구한다는 건 밑변과 높이와 밑변을 곱해서 2분의 1 할 거니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S라는 건 차분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와 얘는 날아갈 거고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2K 곱하기 루트에다가 16 더하기 4의 K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신 게 S의 제곱이니까 S의 제곱을 내가 싹 한번 할게요. 그럼 S의 제곱을 하시면 4K 제곱 맞지? 4를 미리 뽑아냅시다. 그럼 16에 K의 제곱에다가 K 더하기 4가 됨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여기 하단에다가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이렇게 있을 거고요. 최고차항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괜찮아요? 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자, K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인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근데 넓이의 제곱이니까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아래는 버려질 거고 우리가 도와줘요 비율 관계를 쓰실 건데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뭐냐면 여기야. 여기일 때 최대잖아. 그럼 2대 1을 쓴다라고 하면 얘가 3분의 1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몇 분의 몇? 64분의 27을 계산하시면 64가 최종 정답으로 나옵니다. 괜찮나요? 뭐 이 정도는 가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64로 마무리를 좀 짓고 갑시다. 자, 125번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29번. 꽤나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약간 어려웠을 수 있어.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쌤이 푸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fx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래. 그럼 뭐 여기서는 그런 값다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제를 쭉 보니까 f'2가 x는 2에서 최소라고 했어. 그러면 3차를 미분한 건 2차야.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는 2에서 최소라는 건 여기 2차 함수의 축이 x는 2라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조금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정가운데 3차 함수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가 x는 2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x는 2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대1 비율 관계나 1대 루트 3 비율 관계,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런 3차 함수의 중심이 나오면 반드시 성질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얘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둘의 미분계수는 같고요. 함수값은 얘의 평균이니까 얘와 얘의 2분의 1이 얘다 라는 모든 사실관계 또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나조건을 뚫어보자. 절대값 fx 빼기 f2가 f7 빼기 f2래. 그럼 이제 김기한은 접죠. 이건 접기 편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fx 빼기 f2 절대값은 무슨 말이야? f2를 이렇게 싹 그었을 때 뭘 하겠다는 거죠? 얘를 x축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겠다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f2인데 얘를 x축으로서 인식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와 여기는 3차 함수의 점대칭 성질 때문에 같아요. 그럼 접히면 이렇게 돼. 여기 둘이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접혀. 이렇게 접힐 거야. 그럼 내가 색깔을 조금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가 요 새끼야. 얘가 문제에서 4개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야, 절대값 fx 빼기 f2가 얘랑 결국 만난다는 건 절대값은 항상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야. 접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0 이상이야. 그러면 얘도 0 이상이야. 괜찮니? 근데 F2랑 F7이랑 만약에 같았다면 여기잖아. 4개가 안 나와. 그럼 0은 안 돼. 그럼 얘가 무슨 말?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실. F의 7이 F의 2보다 크신 거야. 그럼 도대체 7이 어딜까? 이거 7을 넣으면 좌변은 왜 똑같아? 그럼 7은 확정근이야, 이게? 7은 무조건 확정근이에요. 똑같아요, 생긴 꼬라지가. 왜? 얘 이미 0보다 크다는 거 자명하니까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7을 넣었을 때 맞아, 아니야? 그러면 7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봐야 돼. 봐봐.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F7 빼기 F2라는 친구는 실근이 4개니까 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2야. 그럼 이쪽에 7이 존재할 수는 없어. 그럼 이쪽에 존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7이었다? 그럼 원래 접히기 전엔 7이 여기니까 F7이 F2보다 작아서 모순이에요. 바로 모순. 그럼 어디? 여기가 X7인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내 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7의 위치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우린 접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접기 전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럼 접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얘를 이렇게 지워. 얘들 이렇게 지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7이야. 그럼 비율 관계가 떠올라야 돼. 1대 얼마야? 얘들아 봐봐. 1대 1이에요. 비율이 내가 좀 많이 엉성하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2와 7의 중점이라는 거니까 2분의 9야. 괜찮아요? 그럼 2에서 2분의 9까지 얼마 간 거야? 2분의 5 갔으니까요. 여기는 얼마라는 거죠? 2분의 5만큼 빠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대칭성과 비율 관계로 모든 걸 그냥 해치웁시다.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7을 구해야 되니 F'을 구해보자. 최고차항 1인 걸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은 3일 거야. 괜찮아? 3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9니까요. x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9를 하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7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는 앞에 것도 다 적고 갈게요. 4 곱하기 3 곱하기 4를 앞에 곱하라고 했으니까 4를 곱한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 뭐라고? 7 2분의 15 곱하기 얼마냐? 7이면 2분의 14니까 2분의 5죠. 괜찮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빰 다 날라가서 75 곱하기 3이니까 75 곱하기 3이 얼마야? 365인가요? 75 곱하기 3이 어떻게 365야? 225죠? 225. 가끔 이제 내가 계산하는 내 스스로 내 계산을 보면 참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 225로 우리 간단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 약간 지우고 131번 한번 볼게.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 지우개 좀 들고 올게 얘들아. 미안해. 자, 살짝만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여기도 살짝. 다 했잖아, 이제. 자, 131번 보겠습니다. 이제 1등급 마스터예요. 자, 131번. 4차 방정식을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등장한다면 절대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 절대 인수분해 형태로 안 줄 것 같아 이거. 너네 스스로 셀프로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출제하실 것 같거든. 이게 기한이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공통인수를 묶어내거나 조립제법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낯선 4차 방정식이 만약에 나왔어 문제에서, 근데 자이스토리에서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질적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 뭐가 있다고? 공통인수. 공통인수로 묶어내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쓰셔야 돼. 뭐 지금 단계에서 조립제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이거 내가 볼 때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나올 확률이 있어야겠지? 자, 131번. 자,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일단 뜯어봐야 되거든. 자, 방정식을 뜯어보면요.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봐봐. 얘의 해집합은 이렇게 돼. 일단 x는 1. 그 다음에 합집합. 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 t다. 그러면 얘는 고정이야. 근데 얘 t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변할 거고, 그것의 경계 지역은 접점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도 학습은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얘들아,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x는 1이랑 뭐 하는 순간? 겹치는 순간. 겹침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이 순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거고, 얘도 당연히 경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경계 2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 거고, 접점을 경계 1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x제곱에다가 x-3을 일단 해석을 할게요. 이렇게 접하고요.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극점부터 다 찾자. 비율 관계 쓰시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 대입하시면. 그러면 일단 t가 보여. 잠깐만. 미안해요. 이걸 보면 일단 t가 마이너스 4일 때 기준으로 실근이 바뀌어요. 그 다음 t가 0일 때 기준으로 실근이 바뀌어. 그럼 일단 확정 t는 0,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니까 다항함수인 gt가 곱해져서 연속성을 만족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x는 1이랑 겹치는 순간. 그러면 얘가 x는 1을 먹고 있는 순간이니까 누가 있어? x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여기 만나는 요 실근이 1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또한 불연속의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조건을 보면 x 4제곱분의 gx가 0이라고 했으니 gx는 3차 이하다. 그럼 나 조건 g-3은 6이니까 끝났죠. 그럼 잘 봐봐. g의 x라는 친구는 불연속을 막아주기 위해서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근으로 들고 있어야 돼. 그럼 최고차항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k의 x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4라고 하면 gx가 일단 결정이 돼.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아니, 어려운 게 전혀 없다는 것도 이상해. 그냥 끝났어요. g의 마이너스 3이 6이래. 그럼 마이너스 3 여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2네요. 아, k가 마이너스 2인가? 잠깐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k가 2네요. 그럼 2에 x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구하는 게 뭐야, 근데? 여기 적혀있나? g의 1. g의 1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실 거고 30으로 정답을 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1등급 도전하기 첫 번째 문제 131번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133번 한번 봅시다. 133번은 1등급 도전하기 치고 되게 쉬운 문제거든? 기니지 문제니까 내가 패디를 좀 들면서 할게요. 자, 3차 함수 fx가 있대. 얘랑 만난데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했어? 자, 기억 보자. f가 x의 세제곱이래. 그때 gt가 상수함수니라고 물었으니 누구라도 이거를 넘길 거 아니야?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가 t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3x제곱 더하기 1. 항상 증가만 해요, 이거. 증가만 해. 그럼 t를 내가 계속 그어? 다 몇 개야? 한 개. 상수함수. 참. 니은 fx에 대하여 g1이 1에 그럼 이거 우리가 fx 최고차항의 부를 모르는데 두 개가 나왔다는 건 t를 끄었을 때 두 개를 나와? 접점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였어. 그럼 이렇게 됐을 거고.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최고차항이 0이 됐어. 아니, 최고차항이 양수가 됐어. 그럼 t가 1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 최고차항이 음수야. 똑같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1일 수도 있어.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럼 봐봐. G1이 2면 GT가 3, 교점의 개수가 3인 T가 존재하니? 아,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참. 디귿. GT가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라는 건 치역이 한 개라는 거거든? 일정하다는 거야. 야, 봐봐.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대우를 써도 되거든. 대우 명제 알아요? 대우 명제? 그러니까 P가 Q면 얘랑 똑같은 건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있거든. 대우를 써도 돼. 그럼 이거 대우 쓰면 어떻게 돼? 3차 함수 fx의 극값이 존재하면 gt가 상수함수가 아니다. 자, 이걸 얘기했거든. 극값이 존재하면 gt는 상수함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fx가 극값이 있다며.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괜찮아요? 아니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 x 플러스 t를 그냥 긋겠다는 거 아니야? 기울기 일자리를? 이게 어떻게 상수함수일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죠? 한 개로만 일정하지가 않잖아. 이래? 말이 안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맘. 접하는 순간도 있고 세계에서 만나는 순간도 있으니까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함수가 되려면 그림이 여기서 좀 잘렸을라나? fx가 극값이 이렇게 없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끄었을 때 계속 한 개만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디귿도 참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대우 명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네, 서술형이란다. 1등급 세 문제 보고요. 그 다음 칠판 한번 지우고 141번까지 찍어서 우리 이제 알파벳 E는 작별 인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35번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소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옛날 클래식한 소재 같기도 하고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여러분이 못 풀었다면 이거를 이제 해석을 그냥 못해서 그렇거든. 이거 해석법을 몰랐으면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F랑 F를 합성했는데 X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이거 아닌가? 어떤 F가 F의 인버스랑 딱 같은 순간이 있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Y는 X랑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Y는 X랑 만나는 지점. FA가 만약에 A야. 그럼 또 FA는 A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랑 만난다? 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건 그냥 FX랑 X랑 만나는 지점?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좌표가 Y는 X의 대칭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FA는 B야. 그런데 FB가 A인 거야. 요런 상태면 여기 들어가면 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2번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2번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 얘는 쌍이야. 머스트야. 머스트, 쌍, 페어라고 하죠. 페어로 존재합니다.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럼 지금 조 방정식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이제 둘을 그냥 합집합하면 돼요. 둘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와, 그럼 이게 지금 5개가 있다 이런가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최고창을 출제자가 양수라고 주셨어. 그럼 뭐 가장 단조로운 그래프부터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근데 지금 얘가 5개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5개라면 y는 x랑 교점이 5개일 수는 없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쌍이 1개였어. 쌍이 1개. 그럼 쌍 1개 더하기 3개 구조야. 교점 3개. 그 다음 쌍 2개에다가 교점 1개의 구조야. 그럼 만약에 교점 3개에다가 쌍 1개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y는 x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 교점 3개가 나오려면. 그 다음에 쌍 1개가 있다는 건 얘네 둘 a, b, b, a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만족하려면. 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야. 그럼 잘 봐. 지금 0, 1, A, 2, B가 있대.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F'1, F'2가 0보다 작대. 근데 있잖아. 이 F가 그냥 증가하는 함수였다면 미분계수가 0보다 작은 걸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 케이스는 나가리가 되셔야 돼. 괜찮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가리야. 요 조건 때문에 나가리야.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그럼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요 친구에 대해서 극값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쌍 1개에 교점이 3개래. 그럼 교점 3개 대강 그거 보자. 이렇게 y는 x를 얹었어. 괜찮아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1과 2가 0보다 작대. 그럼 봐봐. F'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지역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야. 이해돼? 근데 그 사이에 1과 2가 있대. 이게 뭐지? 그럼 봐봐. 만약에 1, 2가 여기 지금 1과 2가 x가 위치할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1이었다고 해봐. 예를 들어. 그럼 2는 여기 있겠죠. 그럼 2랑 지금 뭐인? 대칭인 놈이 있어야 돼. 2랑 대칭인 놈. 2랑 대칭인 놈을 누굴 쓸 거야? 1 썼고 2 썼고 남은 게 a거든. 근데 1이 여기 있는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1이 여기 안 돼. 마찬가지 논리로 2도 안 돼요. 그럼 대칭인 점을 잡을 게 없어. 그래서 여기가 A로 판명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대칭인 게 1, 2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좌표가 나온 거야 이게. 1, 2. 얘도 2, 1이라는 좌표 값이 나온 거야. 그 다음 놓치면 안 돼. 여기 얼마야? 0이야.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 B야. 그럼 구하는 게 F5 구하라고 했고 관계식 하나를 나보고 엮으라고 했으니까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거의 다 끝났어 이거. 지금 우리가 A와 B를 몰라.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얘와 얘를 이었어. 그게 과연 여기를 통과할까? 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과한다라고 풀어도 맞긴 하거든. 근데 몰라요. 이건 확정 지을 수 있는 값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글쎄 식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y는 x를 갖다 쓰기에는 0ab 최고차는 몰라. 매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1과 2를 쓸게. 그러면 1,2랑 2,1을 관통하는 어떠한 직선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하자. 괜찮아요? 여기 좌표를 내가 그냥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이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1인데 근이 1k2야. 그래서 x 마이너스 1 최고차항 모르죠. p라고 할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k, 그 다음에 x-2 잡고요. 그 다음 뒤에 빼기 x 더하기 3을 얹으면 되거든.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될 게 f0은 0이야. f0은 0이야. 여기 0 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럼 0 한번 넣어볼게.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0 넣으면 얼마 되지? 마이너 2kp. 그러니까 2kp가 3이 나와. 그럼 미지수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p를 바꿀까? p를 2k분의 3으로 바꿉시다, 이제. p를 2k분의 3으로 내가 바꿀게요. 괜찮나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최고차항을 모를 땐 계산을 편하게 할 땐 이게 낫거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x-1, x-k, 그 다음에 아니 x-k보다 이렇게 가자. 미안해. x-2라고 하고 어차피 뒤에 거 모르는 거잖아. 그때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박아버리자. 이게 계산이 월등히 편할 것 같거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얹으면요.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럼 0, 0, 2b. 2b 더하기 3이 0이야. 그럼 b는 얼마야? 2b 더하기 3이 0이야. b는 마이너 2분의 3. 이렇게 잡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f'0 빼기 f'1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뭐 하시면 돼? 그냥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a가 3이 나옵니다. 이 계산 과정은 내가 생략할게. 이거 계산만 하면 나오잖아. a는 3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f5는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이 계산은 내가 굳이 마무리를 안 지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반드시 f의 합성 f가 x다 라는 이 방정식이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아둬야 돼요. 괜찮으시죠? 고1 수학입니다. 애초에 저거 자체가. 교과과정 외가 아니야? 자, 137번 한번 볼게요. 자, 13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가 있대요. 자, 최고차항은 안 주셨어. 자, 가조건부터 바로 볼게요.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이해돼요? 그 다음 나조건. 3과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 두 조건을 결합하면 단조 증가 같은 새끼는 될 수가 없어요. 단조 증가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건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만난다는 건데 이 나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단조 증가는 나가리. 괜찮아요? 단조 증가는 나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단일근을 갖는다는 얘기. 괜찮아? 그 다음 3과 5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단일근을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아마 3, 5에서 최고차항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략 그냥 알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럼 다 됐거든. 근데 구하는 걸 보니까 F0을 그러니까 F0분의 F'0이야. 그럼 둘 다 최고차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긴 A가 들어갈 거고 최고차항 A였으면 여긴 3의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A가 약분된다는 거를 바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어차피 약분돼. 그럼 뭐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 그럼 가장 스탠다드한 최고차항 1로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1로 풀면요.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시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 알파가 3에서 5 사이라는 부등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그럼 문제로 가자. F0. 여기 0 넣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의 제곱. 괜찮죠?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F'0이야. 그럼 이거 이제 미분을 한번 하자. 미분하면 x-알파의 제곱 더하기 2에 x 더하기 1에 x-알파죠. 괜찮아? 여기 0을 한번 넣을 거야. 그럼 0 넣으시면 어떻게 되니? 이거 일단 묶자. 얘를 좀 묶어주면 x-알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묶으면 x-알파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3x 더하기 2-알파죠. 근데 어차피 0 집어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알파.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면요. 알파에 알파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거 뭐 다 계산이니까. 자, 우리는 알아요 뭘? 알파가 0이 아님을 하니까 알파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구하는 값은요. 알파 분의 알파 더하기 2야. 괜찮나요? 맞지? 알파 분의 알파 더하기 2 맞나? 잠깐만, 알파 빼기 2죠 여기. 큰일 날 뻔했어. 알파 빼기 2. 그럼 여기도 알파 빼기 2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아니야? 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최대가 되려면 빠지는 수가 열나 작아야 되니까 알파가 졸라 커야 돼. 그럼 알파가 5일 때잖아? 그럼 최대값은요? 5분의 3. 최소값은 뭐야? 알파가 졸라 작을 때 3. 3분의 1. 그럼 둘이 뭐하래? 곱하래요. 얼마니? 5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잠깐만 5분의 1? 5분의 뭐야 이게? 둘이 곱하면 5분의 1 맞죠? 5분의 1 맞아요. 네. 답을 5분의 1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7번 여기까지. 자, 이어서 13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39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4차 함수고 너무 이것도 너무 많이 본 문제인 것 같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얘를 일단 최대를 논하고 있으니까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나도 뭐 방법이 없지. 기한이도 얘는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에 a-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a의 x야. 괜찮아요? 그러면 뭐 야,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2x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x제곱 조금만 참아야 돼. 이 정도 계산은. 마이너스 a-1의 x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한 번만 더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a에다가 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도함수를 좀 그려봅시다. 자, 도함수를 그릴 건데 지금 요 정도 느낌은 들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이에요.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1, 0은 한 칸이야. 근데 a가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 자, a가 딱 1일 때, 딱 1인 순간으로 내가 잡은 거야, 경계를. 괜찮아? 그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 거 보여지지?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인데 이걸 조금 벗어난 a. 그 다음 뭐가 있어? 가까이 붙어있는 a가 있겠죠. 이걸로 나눠서 그릴 거야. 이해돼? 도함수의 x간격의 차는 높이 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풀어냅시다.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최고차항 음수인 거 까먹지 마. 얘는 정확히 선대칭의 모양. 얘는 조금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갑니다. x축표가 크니까 얘는 많이 내려갔다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는 형태일 거야.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봅시다. 얘는 a가 1인 경우 얘는 얘 뭐야? 얘 뭐야? 얘 인수분해 좀 위에 지우자. 여러분 보기 헷갈릴 것 같아? 인수분해 거 위에 지워줄게. 자, 여기 살짝만 적어주면 a가 1보다 클 때 얘는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도함수 볼게요.
뿔마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정확히 선대측 모양입니다. 이거 0 마이너스 1 1이야. 자, 그럼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을 gt라고 했어. 그럼 잘 봐. 만약에 t가 한 요쯤 있었어. t가 요쯤.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 누구야? 이 새끼 그대로야. 여기도 그대로야. 그럼 쭉 와요. 쭉 오다가 극값 걸릴 때도 일단 똑같아. 그래서 요쯤 봐봐.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의 최대값 계속 얘죠. 그럼 봐봐. 이걸로 쭉 가 계속. 쭉 가다가 언제까지? 얘를 만날 때까지 갔다가 여기가 t가 걸려 이게 계속 걸리니까 쭉 가요. 그냥 상수함수로. 그럼 지금 얘를 보면 쭉 가다가 접했으니까 미분계수 0에다 상수함수로 쭉 갔으니까 얘는 미가야. a가 1일 때 미분 가능. 자, a가 1보다 클 때 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과 0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상대적으로 졸라 많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a야. 그럼 잘 봐봐. 똑같은 방법으로 갔다가 여기서 쭉 가다가 얘랑 만나는 순간에서 환승하겠죠.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게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부턴 얘들로 바뀌어. 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뭐야?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생겨버려. 여기 미분 가능. 요 교점 미분 불가능이에요. 미분계수 0이 아닌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여기서 미분 가능이야. 그럼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맞닥뜨린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조건을 통해서. 어쨌든 얘는 미분이 안 돼요. 얘 한번 볼게.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과 0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과 0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형태야. 이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0, a야. 그러면 올라가. 상수함수 접점 괜찮아? 작을 때 t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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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을 때 다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쭉 가요. 그럼 얘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a가 1일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니 내가 원하는 범위값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1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정적분 가면 이 문제 또 있거든. 정적분으로 문제를 바꿔놨으니까 이거 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자. 도함수의 실근 간격은 알파. 알파가 비례한다는 뜻이야. 비례합니다. 함수값의 높이차.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그래프 그려놓고 마이너스 1, 0, a를 다 대입해서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f 주어진 여기다가 씨발 다 찾아봐야 된다고. 이거 존나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 도함수의 실근 간격은 함수값의 높이차와 비례한다. 제발 알고 좀 쓰도록 합시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한 문항을 제외하고 다 찍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